네, 일단 저는 테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탑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도 있고 뭐 풍력, 태양광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원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하반기 미 데이터 센터형 가스터빈 수주 기대. 근데 이게 정말 핵심 키워드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1차 랠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1년도에 1차 랠리였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SMR이라는 게 핵심 키워드였는데, 이번에는 SMR은 30년에 이제 된다고 하니까 사실 가스터빈이 핵심이다. 근데 경쟁사들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가 약 3군데가 있습니다. 크게. 근데 그 29년도까지 가스터빈 주문이 꽉 찼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어디서 봤냐? 우리 서울경제 신문 기사 정말 잘 씁니다. 거기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재료는 그거예요. 제가 보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을 갔는데 소고기를 잘라야 된다. 그걸 이제 메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글로벌 가스터빈 기업 평균이 시총이 얼마냐? 저는 일단 그것부터 알아봤어요. 보니까 80조에서 100조 원인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경쟁하는 글로벌 회사들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20조에서 30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산은 정말 싼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의, 그리고 미국의 GEV,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이 80조에서 100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약 20조에서 30조 왔다 갔다, 25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근데 이거는 체코는 그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서브 재료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메인 재료다. 이게 서브 재료다. 체코에서 요즘에 그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원전 법률 리스크 다음 달 결판이 나고 팀 코리아 계약의 재개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좋아요. 좋은 거 맞고, 만약에 이 기사로 인해서 뭔가 뭐 기준봉을 하나 뽑는다라고 하면은 좋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체코 대통령께서도 한수원 원전 없으면은 경제 성장 불가능, 프랑스 부당한 개입 주장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 3주 전인가 그랬잖아요. 프랑스 상대 안 된다. 우리나라한테 상대 안 된다. 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서비스적으로나 뭐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체코는 우리나라랑 하고 싶어 한다. 예, 이거는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서브 재료라는 거예요. 서브 재료.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자, 보세요. SBC 중공업의 월봉 차트입니다. 일본 차트.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이나 급등을 하고 있죠. 요즘에 수주가 넘쳐난대요. 가스터빈이라는 거 살펴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했잖아요. 최근에 뭐 로봇, 휴머노이드랑 이제 가스터빈, 항공 엔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은 이제 옆에다가 결국에 원전 무슨 가스터빈 같은 걸 이런 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게 지금 수주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업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멘스 에너지 독일 기업인 일본 차트를 보면은 계속 우상향해주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랑 차트가 비슷하죠. 네, 경쟁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이요. 그다음에 GEV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미국의 가스터빈 대장주인데, 보시면은 종고점을 이제 재돌파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원래 전력으로 움직였어요. 여기서는요. 네, 여기서는 우리나라 LS 일렉트릭이랑 HD 현대중공업처럼, HD 현대일렉트릭처럼 이 전력 관련해서 움직였다가 지금은 가스터빈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찍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앞으로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결국에 재료에 있어서 제가 파급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재료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2020년도, 21년도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제일 초창기 때 어떤 쇼티지가 일어났었죠? 진단키트 쇼티지가 일어났었어요. 진단키트가 부족해가지고요. 자, 근데 그때 이후로 또 뭐가 있었느냐? 23년도에 2차 전지 리튬 쇼티지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금량이 20배 가고 에코프로가 10배 가고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것도 가스터빈 쇼티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글로벌 거기다가 빅트렌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랐어요. 네, 거의 5거래일 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략 도와드린 이후에 23%가 올랐었고, 뭐 1월 달 이후로 제가 공략 도와드렸을 때 한 65% 올랐는데, 저는 이거 뭐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이다.
비어있는 공간이다. 왜? 자, 여러분들 예전에 지지선이 25,000원이 됐죠. 지금은요. 근데 예전에 살펴보면 차트를 구조를 살펴보면은 여기는 저항이었어요. 여기를 뚫어내니까 어떻게 됐죠? 20만 원까지 갔었을 거예요.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데 이렇게 쭉 내려왔더니 여기가 또 지지가 다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되고 반등 줬다가 빠지니까 저항으로 자리 잡히면서 약 10년 동안 못 태어나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2021년도 이후에도 여기서 약 4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뚫어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예요. 구조.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어요. 45,000원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후에 얘가 이렇게 가겠죠. 왜? 여기서도 얘가 계단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얘는 계단식으로 또 상승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그래서 이렇게 가면 10만 원까지 가겠죠. 언젠가는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이런 좋은 재료가 있고 좋은 이슈가 있는데 사실 그런데 사람들은 매매를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에도 한 수백 명이 제 교육방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제 이거를 윤사무엘이 더 올라간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 팔았어요. 뭐 금요일 날 팔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오션 있잖아요. 하나오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올해에만 여러분들한테 4번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근데 저와 함께 교육방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죠? 이거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싹 다 먹었습니다. 싹 다 수익냈어요. 여기서 3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매매를 한 거죠. 저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매매를 한 거예요. 왜? 저는 트레이더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저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도 수백 명이 저를 만나러 오고 또 제 제자분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나는 지금 못 샀는데 어제 못 샀어. 나는 이거 수익 못 누렸어. 나도 사고 싶어. 이래요, 맨날. 그러면은 그래, 사세요. 이런 데서 사세요, 여러분들. 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료는 재료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리고 악재도 있을 거고 호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할 것인가, 이게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이 하나오션, 이분 같은 경우에 이 매매 일지를 보내주신 분의 계좌는 이 하나오션만으로 15억을 버셨어요. 멋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45,000원 가고 55,000원 가고 뭐 6만 원을 가고 그랬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겠죠. 나는 투자야.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근데 단타야 라고 하면은 샀다가 팔았는데 너무 또 올라가 버린 거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원에서 매매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5만 원이 됐다고 해봐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윤사무엘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거죠. 소외감 따위가 없다. 왜? 계속해서 매매를 들어가니까.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보시면은 제가 방송 공략 여기서 공략 도와드렸어요. 그 이후로 한 65%, 70%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보시면 여기까지 싹 다 매매하다가 여기는 없어요. 근데 유상증자 딱 때리니까 여기 악재에서 제가 저점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매수를 하면서 올라가죠. 다 매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주도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하나오션이었죠. 하나오션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15만 원, 16만 원 선부터 42만 원대까지 매일 사고 팔았습니다. 매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좋으니까. 얘는 갈 거라는 건 알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구간만을,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어떤 악재가 나와서. 그러면 리스크 관리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갈 때 또다시 잡아주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런 식으로 매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신에 차면서 여러분한테 더 간다, 다음 주 더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였었죠? 코스피 코스닥은 떨어졌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했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은 떨어져도 얘는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상대 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코스피가 올라갈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분석을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매매를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코스피가 하락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서 얘가 3배를 가든 4배를 가든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종목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장중에 베팅을 하든 종가 베팅을 하든 뭐 단기 스윙을 하든 계속해서 나도 이 종목 가지고 돈 복사해서 계좌 퀀텀 점프 이뤄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왕이 될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증권사에서 이 종목의 목표 주가를 44,000원까지 올렸던데요. 전문가님은 NH투자증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지금 시장에서 얘밖에 안 보여요. 아, 저도 뭐 딱히 굳이 뭐 종목을 또 추천할 거를 또 찾아와서 해야 되나,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가져왔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AI 전력 수요가 증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핵심은요. 거기서 핵심은 또 여기로 파생이 된 거예요. 발전 가스터빈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글로벌 가스터빈 제조사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생산 캐파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쇼티지라고 하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캐파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에 우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디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가스터빈을 확보해야 하는 빅테크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품 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전 SMR은 언젠간 가겠죠. 그걸로 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스터빈이 핵심 재료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코로나 진단키트 20년도에 쇼티지, 2차 전지 리튬 쇼티지 23년도, 그러면서 금량이 20배를 가는 어떤 역사를 썼었죠. 그래서 쇼티지라는 언어는 공급은 제한이 되고 수요는 폭증하는 상황. 그러니까 샤넬 매장 가가지고 기다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갔어요. 많이 갔지만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아직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은 얘가 지지했던 가격대들이 있었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 37,000원짜리가 저항 자리였죠. 이렇게. 하지만 여기를 돌파를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제가 뭘 봤냐, 이런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까지도 돌파가 가능한가,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뭐 내일 시초가, 뭐 오늘 종가도 상관없어요. 내일 시초가부터 뭐 한 37,000원 구간, 여기는 매수 구간으로 삼고요. 1차 목표 주가는 45,000원, 2차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유지합니다. 손절가는 33,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이런데. 네, 이상 저 윤삼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